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감소세로 접어든 것 같다라고 진단은 했는데요. 지금 검사 양성률을 보면 그건 전하고 좀 비슷하다고요? 네, 한 2,000명 정도 지난주보다 줄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효과는 아무래도 이제 고령층 위주로 부스터 접종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또 부스터 효과뿐 아니라 우리가 거리두기가 가장 큰 효과를 아마 일으킨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스터 효과가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한 10주가 지나면 효과가 한 75에서 45%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가 되면 조금 늘어날 확률이 있고요. 또 국내도 오미크론이 이제 다음 달부터면 본격적으로 확산이 될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검사 건수 영향도 일부 있었겠죠. 지난주가 많이 추웠고 그래서 낙관할 상태는 아니다. 다만 최소한 정체거나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 한 2, 3주 뒤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위중증 환자 수도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벌써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위중증 환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 10%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게 부스터 효과 플러스 거리두기 효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가 중증자가 되는 게 보통 1주에서 2주 간격을 두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확진자가 줄면 다음 주에서 그 다음 주에는 지난해보다 지난주 그 지난주보다 분명히 줄 거고 또 그때쯤이 되면 분명히 병상이 많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한 점에서 위중증자는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상 대기자가 보니까 9명으로 줄었습니다. 전에 수치하고 너무나 급감해서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정부가 얘기하신 대로 일반 개인 병원이나 공공병원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이 아마 병상을 마련하는 대로 입원을 한 것 같고 또 생활치료센터가 조금 원래 수용 인원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질 않았었거든요. 그쪽으로 좀 많이 들어간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린아이들이나 유소아들이 많이 감염 사례가 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대부분 집에서 재택 관리를 받기 때문에 이번 병상 대기자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나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은 응급실에서 계속 대기 중이거나 우리가 인공호흡기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거나 에크모가 없어 치료를 못 받거나 배정 이송이 안 되거나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1주 만에 상당히 호전이 된 것으로 지금 돼 있어서 그것이 말씀드린 그러니까 연령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돼서 집으로의 이 재택 관리가 늘어서 병상 대기가 줄어든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병상이 확대가 돼서 병상 배정이 다 된 것인지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그 중환자 병상도 코로나 환자 병상으로 또 좀 변경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초반에는 정부가 중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시겠다고 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사이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격리병상에 중환자실에 있던 분은 가능하면 같은 병원에 일반 중환자실로 이송을 하거나 일반 병실로 이송하기를 정부 당국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비코로나 중환자실을 코로나 환자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비코로나 환자들이 아무래도 응급수술이나 중환자 치료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병상의 여유가 조금씩은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도 아무래도 최근에 그나마 감소세기 때문에 이런 좀 상황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이번엔 취재기자 연결해서 확진자 수 추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사회 2부 연결하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 오늘은 5,000명대로 나타났군요. 네,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1,544명 늘어난 5,409명입니다. 신규 환자는 어제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3,000명대까지 내려갔었는데요. 평일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과 비교하면 2,000여 명 적은 수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9명 늘어서 1,15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9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36명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283명, 해외 유입 사례가 126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3,786명으로 전체의 71.7%를 차지해 여전히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하루 전보다 2.4%포인트 떨어져 78.7%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1, 경기 78.4, 인천은 82.6%에 달했습니다. 남아있는 병상은 서울 87개, 경기 84개, 인천 16개로 수도권을 통틀어서 187개에 불과합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4.9%로 전날보다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병상 배정도 대기자 없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입원과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는 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109명 늘어서 누적 558명입니다. 네, 정부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죠. 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세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나라에서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일각에서 비교적 낮은 중증화율을 근거로 오미크론에 대해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입원율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해도 확진자 수가 2배로 늘면 결국 의료 대응 부담은 같아진다면서 방심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방역 조치와 관련해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포함해 각계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정 방안 발표는 오늘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와 있던 최명순입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 우리도 안심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취재기자가 전해줬는데요. 누적으로 지금 558명이더라고요, 확진자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연초에 우세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남아공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우세종이 됐다가 한 달 만에 또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군요. 그 이유는 그만큼 감염이 빠르고 많은 분들이 감염되면서 줄어든 것 같고요. 예. 미국이나 영국을 보더라도 거의 한 달 만에 우세종이 됐습니다. 유럽이 지금 재확산이 되는 게 델타와 오미크론이 혼재하면서 감염력이 높아져서 그런 것 같고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오미크론은 3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전파력이 높습니다. 다만 이 입원율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증도는 낮지만 예. 만일에 입원율이 40에서 50%가 떨어지더라도 감염 전파율이 3배, 4배가 높으면 입원 환자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가 마스크를 또 강조를 했죠. 일반 천 마스크 대신에 반드시 N95나 KF94 정도를 써야 된다. 특히 겨울처럼 환기가 안 되는 실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전과 비교하면 105% 급증했다고 하는데 오미크론이 이제 대세종이 되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오미크론 확진자 같은 경우에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게 충분한 겁니까? 우리가 바이러스가 감염력을 가지는 건 특히 이 코로나19는 증상 발현 이틀부터 증상 발현 3일까지 5일간 가장 감염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증상 발현 후 5일이 되면 대부분 살아있는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5일간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은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항공기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자가격리를 당하시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같이 어필을 한 것이고 또 감염력 자체가 5일 정도면 대부분 떨어집니다. 다만 5일 자가격리 후에 반드시 5일은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하지만 이제 과학적인 근거에 접근한 그런 저는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처럼 뭐 열흘 14일까지는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검토해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미크론이요. 근데 교수님 지금 화이자, 모더나 1, 2차 다 맞은 분들도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미크론을 막으려면 우스갯소리로 오미크론에 한번 걸리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오미크론을 막으려면 백신도 효과가 그렇게 큰 게 아닌 거 아닙니까? 네, 지금 3차 부스터를 맞으시게 되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한 75% 정도 효과가 있는데 파이자 접종 시에 예. 그것이 10주가 지나면 45%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이나 취약계층은 분명히 돌파가 되고 그중에는 중증으로 가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부스터를 하셨더라도 저는
어떻게 하든 자가격리 기간도 필요할 수 있고 거리두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지 않게 해야 되고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다시 한번 좀 권고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PCR로만 계속 검사를 하고 계신데요. 이 오미크론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20대는 60%가 넘고요. 임산부는 50%가 넘습니다. 그런 분들이 PCR을 매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가검사 키트를 좀 잘 사용을 하시게 되면 조기에 진단을 하게 되면 격리를 통해서 전파를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근데 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을 안 했고 오미크론이 그만큼 전파력이 강하고 무증상이 대부분이고 감기 증상이기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 많이 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되더라도 대부분은 무증상 경증으로 가겠지만 아주 일부에서 우리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발생을 하고 일부는 아주 치명적으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서 그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드물지만 있어요. 네, 그러한 경우는 백신 접종을 조심스럽게 한번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오미크론이 뭐 독감과 비슷한 거다라고 해서 오미콜드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치료제도 나오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맞은 상황이니까 독감처럼 관리하는 그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긍정적인 전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감기 바이러스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감기 같고 가볍게 지나가고 또 오미크론을 겪게 되면 델타에 대한 면역도 올라간다. 이제 그런 보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한 가지의 병을 앓게 되면 우리가 독감을 앓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증도를 거의 50% 떨어뜨리거든요. 몸에서 면역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맞고 이전에 다른 코로나19 변이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면역이 앓고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제 독감보다 약할 것 같아요. 독감은 굉장히 근육통이나 발열이 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미크론은 증상이 감기에 가깝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가고 만일에 돌파가 되면 취약계층은 지금처럼 경고치료제가 나오기 때문에 10명 중에 1명만 입원할 정도로 효과가 좋다면 정말 독감보다 낮은 수의 감기 정도로 토착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 만약에 오미크론 감염되면 감기인지 뭔지 좀 구분이 안 가서 감기약 주는 경우도 많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검사를 좀 집에서 스스로 해보는 게 좋다. 예.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 한 번 한 분조차도 PCR을 매주 하게 돼서 코에 코피가 나고 너무 아파하세요. 아이들이 저는 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저는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자가검사 키트는 이 오미크론이나 델타는 바이러스량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자가검사로도 충분히 양성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제 스스로 하는 방역을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스스로 우리가 자주 검사 집에서 하고 진단이 되면 빨리 격리하고 증상이 나쁘면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료를 봐야 되고 앞으로는 정부가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의료기관에서 어차피 경구치료제도 이번에 팩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약물의 상호작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리타로비르라는 약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약물의 농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배송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모르고 복용을 하시면 중증으로 악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구치료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앞으로 한 3주 동안 정부가 의료 시스템을 정비를 해 주시면 네, 앞으로는 정말 독감보다 약한 감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오미크론 변이가 대세종이 돼서 그렇게 유지가 된다면 뭐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 혹시라도 또 다른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이 없지 않죠.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상도 준비를 해야 되고 경구치료제도 준비해야 되고 취약계층은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은 아마 부스터가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는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하고 해외에 합작한 그런 경구치료제도 아마 조만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거리두기를 다시 완화를 할 때 조금 더 천천히 완화를 하고 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코로나 이전에 또 수익을 기준으로
저희는 보상을 해주고 세금 감면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 양쪽으로 트랙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네, 소상공인도 만족하고 우리가 거리두기도 그러니까 확진자가 늘지 않는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좀 궁금한 게요. 오미크론 우세종 돼서 막 퍼지면 그럼 델타는 좀 이렇게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막 번지는 건가요? 지금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델타가 우세종이기 때문에 제가 외래진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 꼭 주사 맞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다음 달이 되면 아마 크로스를 할 것 같습니다. 아. 크로스를 하면 아마 오미크론이 대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표현은 좀 웃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오미크론이 더 이렇게 많아지는 게 좋은 건가요? 긍정적인 건가요? 네, 해외도 오미크론은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입원율은 기본적으로 40에서 80%가 감소를 하는데요. 네. 그 큰 이유는 아이들은 면역이 있어서 가볍게 지나가고 백신 접종과 기존의 감염을 통해서 면역이 그냥 가볍게 지나가기 때문에 예. 오미크론 자체가 더 확산을 하는 것은 저는 대세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좀 더 약하게 앓고 지나가면서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또 변이가 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